오늘 테슬라 주가가 다시 한번 연간 최고점을 두드렸으며 이제는 상장 이후 사상 최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그동안 보여준 자율주행 관련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전혀 놀랄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 테슬라의 강력한 펀더멘털을 다시금 각인시킨 주요 소식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음 주에는 테슬라 주가에 엄청난 탄력을 더해줄 수도 혹은 극단적인 치약의 경우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날 가능성까지 열리게 할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진행될 주주총회 이야기입니다. 주총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 역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펀더멘털을 확인시켜준 소식입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가 최근 테슬라 보고서를 통해 매우 단호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담은 자율주행차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단언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해결이 99.99999%와 같은 완벽한 무개입 주행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나스는 주요 대도시에서 안전운전자 없이 주행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제가 분석했던 로보택시 밸류에이션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차량에서 안전요원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로보택시는 매년 차량 한 대를 파는 것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지속해서 창출하는 현금 인쇄기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오히려 테슬라가 차량을 판매하는 것보다 로보택시로 활용하는 것이 회사 수익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는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며 월스트리트조차 바로 이 순간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테슬라가 로보택시 안전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왜 서두르지 않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도 공개하였습니다. 아담 조나스는 테슬라 측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테슬라가 운전자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과도한 수준의 자체적인 신중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운전자를 빼는 데 필요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제 승인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아담 조나스는 FSD의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 말 기준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는데 여기에 FSD 침투율 12%를 적용하면 약 100만 명의 활성 유도 사용자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사용자에게 월 $99의 구독료를 적용할 경우 분기별 FSD 매출은 약 3억 달러, 연간으로는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여기서 85%의 마진율을 가정한다면 이는 약 1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테슬라 전체 영업이익의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아담 조나스는 FSD가 수익성이 매우 높고 매우 반복적인 수익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미 판매된 차량을 통해 영업이익이 15%에서 20% 증가한다는 것 자체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는 이제 자율주행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 행위가 자동차 대신 말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안전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가 시작되고 확대되는 순간 그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대중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대중들이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의 다음 자동차는 당연히 테슬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월스트리트의 분석에 더해 테슬라의 인상적인 자율주행 영상은 거의 매일마다 공개되며 그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FSD 버전 14.1.3에서 확인된 영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FSD 차량이 공사 현장을 지나던 중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교차로를 건너기 직전에 멈추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FSD는 매우 지능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먼저 보행자들이 길을 건너고 있음을 인식하고 동시에 후방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곧바로 후진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이는 지난 아쇼크 발표 정리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엔투엔드 시스템만이 학습할 수 있는 인간의 가치 판단이 적용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더욱 소름 돋는 생각하는 자율주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는 한 남성의 모습이 테슬라 카메라에 포착됩니다. 현재 주차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테슬라 차량은 카트를 반납하고 돌아가는 저 남성이
곧 자신의 차량을 빼내면 주차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주차 자리가 곧 비워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해당 공간에 바로 주차할 수 있는 위치에서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남성이 실제로 자신의 차량을 빼내자 테슬라 차량은 지체 없이 그 자리에 주차를 완료합니다. 이는 사실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의 과정을 거쳐 차량을 조작하는 듯한 마치 지각이 있는 자율주행과 같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번 FSD 버전 14가 첫 배포부터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업데이트 주기가 4일에서 5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4차례의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으며 이 주기는 그 어떤 이전 FSD 버전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FSD 버전 14.4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마치 지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4.1 버전부터 이러한 지각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니 다가오는 14.4 버전에서는 과연 어떤 수준에 도달할지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영상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FSD 14.1.4의 주차 장면입니다. 이전 버전과 마찬가지로 저녁 시간에 슈퍼차저 주차 공간에 완벽하게 주차를 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버전 14 이후부터 테슬라의 주차 기능은 거의 완벽한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더 개선되었는지 육안으로 차이를 찾기는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FSD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전진과 후진 교체를 진행하며 컴퓨터가 조작하기 때문에 칼 같은 주차 각과 오차 없는 최종 주차 위치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자율주행의 성능 향상은 최종 결과물인 주행 영상을 통해서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사용된 기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티님이 정리하신 테슬라의 특허 내용을 보면 테슬라가 카메라만으로 이 세상을 얼마나 정밀하게 인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확실히 큐브 형태의 복셀로 세상을 인지하는 모습이 두드러졌는데 버전 14부터는 해상도가 더욱 정밀하게 올라가 사람이 보는 세상처럼 부드럽게 구현됩니다. 또한 이전 버전과 달리 길에 적혀있는 글자까지 함께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카메라를 사용하더라도 두뇌에 해당하는 신경망이 발달하면서 더욱 정밀한 운전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공식 계정은 이제 베이 지역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가 산호세 국제공항까지 운행합니다 라고 발표합니다. 동시에 실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사용해보면 역시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항까지 로보택시가 운영되는 것을 넘어 승객이 어떤 항공사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도착 터미널까지 정확히 데려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를 이용하면 공항에 도착해서 본인의 항공사를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바로 코앞에 내려다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보택시 서비스에서만 가능한 기능이지만 내년이면 FSD를 구매한 개인 차량 역시 똑같은 수준의 디테일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해외 출장이나 여행 시 공항에 장기 주차를 할 필요 없이 내 차가 바로 공항 수속을 할 수 있는 터미널에 나를 내려주고 스스로 집에 돌아가 주차를 한 다음 나중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 픽업하러 와주는 미래의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마저 합세합니다. 오늘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일론을 좋아합니다. 늘 좋아해 왔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고 매우 유능한 사람입니다. 저는 일론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는 장면입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대가 기술적으로는 이미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정치권의 우호적인 스탠스는 향후 자율주행 규제와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양한 투자 기관들의 테슬라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켄터 피츠제럴드는 테슬라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355달러에서 51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켄터 피츠제럴드가 목표 주가를 이렇게 크게 올린 주요 근거는 테슬라가 밝힌 향후 생산 일정이 있습니다. 사이버캡, 세미트럭, 메가팩슬리의 대량 생산이 2026년 해계 연도에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며 옵티머스 로봇의 생산 라인 역시 내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저장 장치, FSD, 로보택시 및 사이버캡, 세미트럭,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등에서 의미 있는 미래 상승 잠재력을 확인하며
테슬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매우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기술력이 마침내 꽃봉오리를 피우고 실적으로 개화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테슬라의 모멘텀에 결정적인 추진력을 실어줄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현지 시간 기준 11월 6일, 한국 시간 기준 11월 7일 오전 6시에 진행될 주주총회입니다. 이번 주총을 앞두고 이사회 의장인 로빈 데mom은 CNBC 인터뷰에도 참여하고 주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종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6일 진행되는 주주총회와 11월 5일 마감되는 주주총회 투표 마감일이 임박하면서 이사회 의장인 로빈 데mom은 주주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의 핵심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자율 솔루션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이끌도록 계속 동기를 부여하고 싶습니까? 데놈 의장은 주주 가치와 측정 가능한 비즈니스 성과를 CEO의 이해관계와 일치시키는 고도로 맞춤화된 성과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두 가지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앞으로 다가올 테슬라만의 독특한 기회를 활용하도록 일론이 CEO로 남을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둘째, 주주들에게 전례 없는 가치를 창출하면서 더 깨끗하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미래로 나아갈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것. 이와 함께 재미난 내용을 남깁니다. 이 보상안을 협상하면서 일론 없는 테슬라의 미래를 필연적으로 고려했지만 그것은 주주들이 받아 마땅한 미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합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혁신적인 AI 기술을 시장에 먼저 내놓기 위해 경쟁하는 이 시기에 업계 최고의 리더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FSD와 옵티머스 같은 제품을 통해 모빌리티, 에너지, 노동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재구상하고 인류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변혁적인 힘으로서 테슬라의 가치는 일론이 없다면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일론이 없는 테슬라를 원치 않는 투자자분들 중 아직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을 참조하여 꼭 의결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총과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300 내외일 때 주식을 모두 매도했던 펀드 매니저 로스 저버가 일론의 보상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테슬라의 주가가 $200대였을 때 전량 매도했던 제레미는 한 발 더 나아가 3분기 어닝이 실망스럽다는 이유로 테슬라쇼 2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한다고 밝혔고 그 결과 시원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는 상장 이후 주가가 98% 이상 하락했으며 최근에 추가 하락으로 상장 폐지 위기를 맞이하자 상패를 피하기 위해 1대20 역분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300 중반에서 테슬라를 모두 매도하고 더 싼 값에 사겠다던 또 다른 펀드 매니저 게리 블랙 등 정말 다양한 드라마를 매 분기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테슬라 투자입니다. 지난 5년간 제 채널과 함께 홀딩으로 테슬라에 투자했다면 230%가 넘는 수익률을 혹은 제가 추천드리는 적립식 투자를 했다면 꾸준히 테슬라 주식 숫자를 늘리며 200% 내외의 수익률을 보는 상황이지만 재미있는 점은 주가가 조금만 내리면 항상 드라마로 가득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시장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의 그릇만큼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 그 합당한 능력만큼 시장은 수익률과 수익금을 배분합니다.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매번 혼자 드라마를 찍게 되지만 합당한 장기 투자자는 그 순간의 고통은 느낄지언정 결국 합당한 수익률과 수익금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